작품 활동보다는 이런 활동가를 20살 때부터 후회 없이 해보자.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싶어서 청년예술가란 저한테는 일단 사명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명감. 예술 분야도 옛날보다는 그냥 좀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다. 이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다. 역량의 문제다.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세대와 맞는 멘토링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술가들이 활성화가 돼야 더 존중받고 더 멋진 삶을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많지 않을까. 예, 문화브리핑에 이어서 문화초대석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고 활기찹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과 한국화 전공을 하고 있는 지금 졸업 예정자로 있는 방희연이라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청년 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단법인 아트리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릭터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 중인 이혜인입니다. 네. 세 분 다 20대시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특히 우리 정명기 작가님이 딱 앉아 계시니까 균형감이 딱 맞아요. 자, 이렇게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와 또 문화활동가 우리 방 대표님 세 분을 모셨는데, 야, 오늘 뭐 저희가 문화공장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20대 작가와 문화활동가 세 분을 모신 적은 처음입니다. 네, 영광이네요.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청년 예술가가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제가 될 텐데요. 자, 오늘 세 분 지역에서 그동안 각각의 영역에서 얼마나 활동을 좀 하셨는지부터 아까 그 방 대표님은 또 아트리 대표이사네요, 그죠? 네, 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일단 단체를 만든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예. 단체를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저희가 이제 청년 정책을 청년들에게 이제 실효성 있고 또 피부에 닿게끔 만들어주는 중간 거버넌스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형태를 문화예술 형태로 해서 청년들에게 청년 예술가 양성을 위해서 네. 전시와 공연 을 위주로 이제 청년 정책을 홍보하고 또 알리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회화 전공이었으면 이제 시각 예술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활동가로 방향을 좀 틀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요. 병행하는 건가요? 병행?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취미로. 요 분야가 그래도 네. 나한테는 좀 네, 그래서 제가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목표는 그림 그려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였었어요. 예. 네. 그래서 나는 이제 한국화를 하면서 더 희소 가치가 높다 이런 자신감이 좀 있었었거든요. 네. 회화 작가로서. 근데 이제 막상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니 대학 생활을 해보니까 대학에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알려주는 건 아니구나. 내가 작가로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한 감이 좀 있었죠. 네. 그랬을 때 이런저런 정책도 한번 보고 뭐 예술에 대한 철학 쪽도 한번 보고 기웃기웃 발을 조금씩 들여봤는데 생각보다 예술이라는 게 내가 미술을 전공했다고 작가만 될 수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어허. 네, 그래서 이런 활동가도 있고 또 어느 뭐 교육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발이 넓은 거를 깨닫고 저는 이제 정책 쪽으로 이제 대표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게 또 잘 맞아서 작품 활동보다는 이런 활동가를 20살 때부터 후회 없이 해보자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떤 예술 장르 한 장르에 대한 전공을 하다 보면 거기에만 몰입돼 있고 시야를 넓히기 어려운데, 예. 자, 우리 정명기 작가님은 개인전을 벌써 2회차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네. 예. 일단 2회를 하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청년 작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요. 어. 그래서 사실 제가 됐다는 것도 좀 꿈 같고, 예. 그리고 다른 진짜 제가 뭐 됐다고 해서 다른 작가들이 못났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뭔가 공정한 기회들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랑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겸손하게 이렇게 인사동에서 이 한국화로 이제 이 개인전 열기가 쉽지 않은데 예. 돈 좀 벌었습니까? 많이 못 벌었습니다. 어떻게 인사동에서 또 전시회를 하게 됐죠? 아트허브라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기획 공모전을 이제 갤러리 측에서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작가들은 그 홈페이지를 보고 이제 그 갤러리에 지원을 하게 되고, 예. 갤러리 쪽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보고서 이제 작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전시를 하게 되고, 판매 수익은 이제 5대5나 6대4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실 작가들 쪽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좀 받아야 된다고 조금 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공정한 심사와 이런 어떤 기준을 통과해서 예, 이렇게 개인전 2회 예, 청년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혜인 작가님. 네. 네, 셋 중에 제일 어려 보입니다. 진짜요? 예, 그렇지 않다는 얘기네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세요? 저는 캐릭터 일러스트 굿즈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제가 모든 공정을 제가 다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 사업을 없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 제가 사업자가 이렇게 냈거든요. 왜냐하면 상품을 판매하고 이제 수익을 내려면 다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건 그냥 일반 사업자랑 똑같아서 예술가라고 사실 하기에는 그 사업 분야에 맞지 않아서 예. 다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상품은 그냥 뭐 입점된 곳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야, 캐릭터 굿즈 하면 저는 뭐 카카오밖에 몰라가지고 캐릭터가 그럼 주로 어떤 좀 예, 분야의 캐릭터라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나요? 저는 그냥 귀엽고 예.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서 고양이 캐릭터인데요. 사람들에게 조금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싶어서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세 분이 각각 좀 특색 있는 좀 더 이렇게 다른 영역에서 지역에서 청년 예술가와 청년 활동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청년 예술가로 이렇게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하면서 청년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어려움이나 또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부터. 예. 이렇게 순서대로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네. 예. 제발 제가 얘기할 때 치고 나와주세요. 제발. 내가 틀린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예. 제발. 네. 청년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살결로 느낀 그런 생각으로는 조금 막막한 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예고에서부터 그런 자신감을 얻고서 위대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나를 가르쳐줄 수 있는 멘토가 다양하지 않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나를 코치해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거 약간 저희 교수님 돌려가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예. 왜냐하면은 이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 예술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을 작가 또는 플레이어 이렇게 염두를 해두고서 코칭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전업 작가로 가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에 대한 화풍 또는 뭐 음악 쪽에서는 음색이겠죠. 예. 뭐 아니면은 뭐 무용이나 연극 쪽에서는 그런 세세한 행동 코치 이 정도를 이제 해주시는 것 같고 이 외에 저희는 돈을 벌어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술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는 차후의 일이고 일단은 돈을 벌면서 예술 활동을 해야 하는데 졸업하고 나서 바로 수익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냐? 나는 내 그림을 그릴 때
이 부분은 여기 물을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연주를 할 때는 여기는 약간 스타카토를 조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향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론 교수님들도 최고로 지도를 해주시지만 이게 그래서 장벽을 느꼈어요. 저는 이게 내가 예술가를 하고 싶다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실상 나와 보니까 네. 내 작품은 팔리지도 않고, 맞아요. 어디 뭐 저 월세도 못 내고 이러니까 이제 좌절하게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 때문에 막막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네. 그 수익 활동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 이제 내 작품을 그리고 또 내 투자하니까, 연주를 그렇죠. 하고 그렇게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가죠. 건데 일단은 작품을 이제 저장하고 또는 레슨이나 연습을 할 공간이 개인적으로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유 공간이어도 상관없지만은 이게 지원 정책을 못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구비를 해야 하는데 그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 공간에서 내가 작업을 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죠. 이 시간이라는 거에서는 작업을 할 시간 외에 돈을 또 따로 벌어야 하는 시간을 내가 잠을 쪼개서 만들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둘을 완벽하게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비용이 이제 또 필요하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뭐 지금 살아간다는 것과 함께 또 현실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 다른 분들도 좀 지역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거 어떻습니까? 좀 막막함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일단 방현 대표님이랑 생각이 같은 게 지원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기회라는 게 생긴다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술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지만 예. 이 붓을 잡음으로써 지속적인 활동을 하려면 어찌됐건 여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청년예술가란 저한테는 일단 사명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명감. 네. 그래서 한번 붓을 잡으면 끝까지 잡아야 된다. 네. 약간 저한테는 그게 가치관인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좀 누구든 교수님이시던 네. 아니면 이제 아니면 정말 더 나아가서 대통령님이시던 예. 저희들한테 기회라는 걸 이렇게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건 그 대학을 안 다녀서 예술가 활동을 하는 예술가든 예. 차별 없이 공정하게 하지 않을까. 대우를 받고 예.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렇군요. 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네, 저도 거의 비슷하게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예. 저는 일단 저희 세대와 맞는 멘토링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먼저 하는데요. 예. 네, 앞서 말했듯이 교수님들에게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저희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사실 교수님들도 이해를 잘 못하시겠죠. 말을 해도 그냥 작가로도 다 성공하신 분들이 좀 아무래도 대부분이고 교수 국립대 교수 정도 되면 네네. 그래서 자신의 경험들도 지금이랑은 너무 다른데 그래서 저는 좀 지역 간의 커뮤니티가 이제 자리를 잡고 젊은 세대들이 이제 후 세대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연결돼서 이렇게 작가들이 공간도 서로 쓰면서 네. 활동을 이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지금 청년들이 지역에서 이제 살아가기 위한 특히나 이제 예술가로서의 어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내가 작품을 계속하기 위한 기반, 뭐 일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각자 교수님들 학교 내에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멘토가 없고 그래서 이제 각자 찾아다니는군요. 그럼 지금 세 분은 현재 지금 어떤 그 청년 예술가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좀 수혜를 받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뭐 청년 정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딱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는 사람만 가져간다. 아는 사람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눈먼 돈 뭐 이런 건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지금 방 작가님이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좀 아트리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사업은 일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막 신생하는 단체여가지고 네. 지금 아직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어요. 확실히 따놓은 사업은 없고 이제 막 이제 주무관청에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예. 사업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동아리 형태로 이제 학생회장을 했었어요. 예술대 학생회장을 했었을 때 그때 학교 예산뿐만 아니라 학생 회비로만 굴리는 사업이 아니라 그 외에 지자체에서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을 또 따와서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주로 했던 것이 문화예술 축제 또는 뭐 행사 대부분 이런 거였죠. 왜냐면 그때 저는 예술 대학생도 웬만한 공연과 웬만한 전시를 할 수 있다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 예술가와 예술 대학생은 예비 예술인으로 약간 다른 성격이 있거든요. 물론 예비 예술인이 청년 예술인이 되는 거지만 물론 여기서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예비 예술인들도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뭐 졸업 전시를 위해서 작품을 했는데 버려지는 작품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전시나 공연 형태의 행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렇게 대표님께서 사업을 이렇게 따내시면은 예. 저희 같은 저 같은 작가들이 이제 예. 혜택을 좀 보거든요. 예, 이렇게 돈은 같이, 저쪽에서 따오고 이제 혜택은 저는 받는 게 없죠. 같이 참여를 하고 예. 네 플리마켓도 하면 또 어. 용돈벌이처럼 수익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우리 뭐 또 저 정 작가 같은 경우는 직접 좀 프로포즈도 하고 그러죠. 예. 예. 그럼 뭐 성과로 바로 이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저도 지금 신분이 학생이에요. 아. 그렇고 이제 이게 전시를 해도 예. 갤러리 측과 이제 5대5 배분 혹은 6대4 더 심하긴 7대3도 가요. 그러면은 작가들이 남는 게 없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방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간, 시간, 그럼 그거에 대한 재료 이건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당하게 받지는 못한다라는 게 뭔가 지금 현재 작가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어도 네. 정말 아는 사람만 받지만 또 다른 뭔가의 사업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받은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시 박물관 그 과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매입을 하고 그 매입된 그런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또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대전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예술가들이 활성화가 돼야 뭔가 더 존중받고 더 멋진 삶을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창작 지원보다도 그 창작된 작품을 또 일부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플랫폼 지원도 좀 하고 네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퀄리티를 또 높일 수 있는 역량 강화 지원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선순환적 그 지원을 통해서 우리 청년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좀 이 사슬이 좀 잘 엮였으면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가려운 게 일단은 창작을 하는데 이제 여건이 예, 공간과 시간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뭔가 창업을 해도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초창기. 근데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어. 청년 예술인은 인지도와 명성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뭐 나중에 잘 풀렸을 때 초대 작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건데 그랬을 때 지원도 먼저 받을 수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돈을 왕창 투자할 때 그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졸업하고 나서 내가 예술인 전선에 뛰어들겠다 하는 사람들. 청년 작가들이 보통 몇 년 정도 그런 활동을 해야 그 다음부터 조금 그래도 성과가 나나요? 말 그대로 초대도 해주거나 작품이 좀 팔리기도 하고 한 10년 걸리나요? 그렇죠. 한 10년 걸리는 것 같아요. 10년 정도? 네. 그러면은 청년 예술가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좀 이렇게 주변에서 좀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기간이 한 10년 네. 정도? 예, 이 작가님도 마찬가지. 저는 예, 거의 10년도 말씀도 맞지만 예,
조금 더 이제는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예술도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고 또 그 예술 분야도 옛날보다는 그냥 좀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컨텐츠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커뮤니티 이렇게 공간이나 이걸 먼저 이렇게 사업 같은 거를 많이 저희를 도와주시면 네. 10년은 보다 훨씬 더 빨리 빠르면 1년이라도 예. 더 이렇게 더 작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개박해다. 개박해다. 이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다. 역량의 문제다. 예. 예. 그래도 뭐 일정 졸업한 이후에는 말씀대로 그 멘토, 특히나 이제 졸업 이후에 어떤 그 자립해 나가는 부분에서 많은 그 준비 과정을 겪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다 보면 지금 지역 내에서는 청년들만 너무 지원하는 게 아니냐, 청년들만 또 특별히 이렇게 뭐 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뭐 청년들 지원해줘봐야 뭐 결국 이들의 또 로망은 다 서울로 입성하는 건데 뭐 이런 좀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 작가들이 바라보는 지역의 문화예술계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확실히 전보다는 예. 많이 넓어지고 깊어진 것도 있죠. 왜냐면 이제 청년 기본법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정책적 근거가 충분하니 예. 계속 이제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고 서울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의견은 이제 좀 그만. 왜냐면 꼰대다. 네, 꼰대? 약간 왜냐면은 예. 서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아하, 네, 해보시고 그거에 있어서 서울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지방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나? 타 시도에서는 청년 작가들이 그 작업을 그 시도에서 하겠다고 여건을 만들고 정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저희 충분히 있거든요. 저희도 학교 졸업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타지에서 이제 대전으로 온 케이스예요. 역으로. 네네네, 역으로 그렇게 됐는데 타지에서 온 케이스인데 저는 사실 이제 본가에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네. 대전에 뼈를 묻으려고. 네, 제가 예. 수도권 이제 인천 출신인데 근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전에서 왜냐면 뭐 되게 이 마을에 대해서 이 도시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난 여기서 조금 더 살고 싶다는 마음인데 안타까운 점들이 많죠.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이건 무조건 다 똑같아요. 서울이 너무 월등히 문화예술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타시도도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도 방 대표님이랑 생각이 같은 부분이 뭐냐면요. 네. 사실 서울로 가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자기들도 활동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당연히 있어요. 그럼요. 누구나 그런 거는 가지고 있는 예술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전은 왜 그게 안 되겠냐? 그 이전과 똑같이 대전에서도 뭔가 대전만의 문화 축제가 확실히 탕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지원 사업이라던가 뭐 아트페어라던가 여러 사업들이 그냥 아는 사람만 흘러가는 대로만 있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확실히 그런 걸 이제 관할로 해서라도 관심이 많이 있어야 지역인들 특히 예술인들이 그런 사업도 보고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좀 판 좀 깔아주고 그런 얘기 하세요.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작가님도 가끔 서울로 가고 싶어요? 저는 예. 이제 첫 시작은 사실 서울에서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소하게 일러스트 그리다가 음. 먼저 코엑스 서울 코엑스에서 불러주셔서 음. 먼저 거기서 제품을 판매하고 거기서 사업자를 내게 된 케이스라서 사실은 그분 흡수되는 것 같아요. 서울로 이게 대전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사실 좋은 게 먼저 보이면 서울 쪽에서 데려간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이제 대전에서 이 지역에서 예. 잡아야죠. 좋은 인재를 자신들이 이렇게 놓고 있으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문화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고 또 문화의 향유의 어떤 기준이나 또 예술가들을 위한 그 공간 무대도 참 많은 건 뭐 사실입니다. 그건 뭐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이제 지역자치나 문화분권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청년들이 사라졌다. 청년들이 없는 지역은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문화예술계가 청년 작가들과 기존 작가들 또 원로 작가들이 바라보는 좀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서로 그 이권 챙기기 특히나 이제 파이 나눠 먹기 식으로 좀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아까 지원 방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 끊겨졌는데 지금 뭐 그 상상마당이라는 홍대에서는 그 창작과 함께 유통 플랫폼이 이렇게 한 곳에서 연동되는 그런 시설이 잘 마련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또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는 좀 그런 아이디어뿐 아니라 이제 생태계, 선순환적인 생태계 이런 생각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거는 작가님이 네. 다시 죄송합니다. 네. 굿즈 캐릭터 굿즈가 이게 잘 팔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과 홍보겠죠. 먼저 이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봐야지 살 수 있고 그렇죠. 알 수 있으니까요. 네. 홍보에 대한 것들도 맞아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문화공장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가지고 저희 문화공장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도 좋아요. 컨텐츠 드려도 되나요? 아우 좋습니다. 여기다 굿즈 이렇게 경매. 올려놔도 됩니다. 이렇게 작품 경매 쫙 한번 올려놔도 되고요. 예. 그러네 우리. 야 좋은 아이디어네. 작품 경매 이제 문화공장 시작할 좋아요, 때마다 예, 작품 하나씩. 좋네요. 재료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료비부터. 네, 딱 합판 뭐 얼마다 10,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그리고 아트마켓 코너 속의 아트마켓. 네. 예. 아 정말 재밌겠네요. 오늘 재밌겠네요. 예, 직접 작가가 판매하는. 맞아요. 좋네요. 참 소셜 커머스 네. 해가지고 좋아요. 예, 또 뭐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 좀 오늘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니까요. 예. 저는 그 생태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칫하면은 지금 오늘 이 녹화가 예.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약간 잘못 이게 씌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절대 네. 그런 거 아니고 그랬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갈등을 떠나서 우리가 모두가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제 중년 세대 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고 예. 그리고 청년 세대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어줄 수 있는 세대 간을 이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없고 또 서로 만날 기회도 별로 없다 보니까 있어봐야 이제 교수님 라인 이렇게 랩실에서 되니까. 예. 네네 그렇게 이제 랩실 쪽으로 이제 이어지니까 예. 되게 폭이 좁은 건 사실이에요. 다양한 작가와 다양한 이제 플레이어 분들을 많이 만나봐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를 조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플랫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러네요. 물론 이 플랫폼도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 이게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될 수야 있겠지만 예. 그거를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어야 이 지역의 문화가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플랫폼 네트워크 되게 중요하고 또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과 주장이 있는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리고 또 메시지를 줘야 귀를 기울이거든요. 뭔가 두드려야 열리듯이. 그 세 분은 참 그래도 오늘 나오셔가지고 용기 있게 말씀 잘 하시는 겁니다. 방송 출연 두 분은 처음이고 우리 방 대표님은 했죠? 네네. 예, 예. 그리고 자체 이런 미디어 플랫폼 우리 청년들 되게 잘 하시잖아요. 예, 좀 많이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같이 지역에서 청년들이 많이 또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힘내세요. 예. 얘기하시고 제가 할게요. 네. 알겠어요. 예. 네. 저는 일단
예술가 청년 예술인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나는 뭐가 좋고 뭐가 싫어요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어른들에 대해 그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말 진지하게 내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지도를 해주시면은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은혜거든요, 사실. 저 또한 이제 저희 교수님 때문에 그 지도하에 제가 이렇게 조금씩 발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다른 청년 예술인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두 좀 웃고 예. 해피 엔딩으로 다들 이제 활동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 예. 졸업을 화이팅입니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교수님 칭찬을 또 빼놓지 않고 아 역시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이 훌륭하답니다. 아주. 애제자. 예. 네, 저 마지막으로 저는 예. 좀 문화 예술을 꼭 일반인들과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도 전시도 많이 보고 공연도 보고 이것들은 다 같이 항유하는 것이니까 꼭 이렇게 나누지 않고 모두가 같이 화합하는 마음으로 먼저 네. 예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술가들끼리 갈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제가 마무리를 예. 진행을 마무리하다는 게 아니라 네. 네, 저는 물론 막막한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또 어려운 점도 많이 봉착이 이제 될 텐데요. 거기에 있어서 너무 이제 내가 이 전공만을 살려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공만을 살려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사실 문화예술 기관에 이제 취업 지원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정말 교육적으로 나가볼 수도 있고요. 문화예술을 버리고 과감하게 다른 거 시작하셔도 돼요. 저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들면은 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요. 다들 독창적이고 내 작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으시고 지원 사업을 정부나 이제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정말 손을 뻗을 때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관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장 떠나시면 됩니다. 예, 우리 20대 청년 작가들 정말 솔직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야기대로 내가 하고 있는 특정 장르에만 몰입되지 말고 거기에서 좀 과감히 시각을 좀 확대하는 그런 도전적인 청년 예술가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문화공장 세 분 모시고 함께했던 청년 예술가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봤습니다. 예, 이상 문화공장 문 닫겠습니다.